한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서는 일본이 가진 독보적이고 훌륭한 기술을 한국에 빼앗겨 통탄스럽다며 이례적으로 30분이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기술이었기에 이처럼 열을 올렸던 것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분필이었습니다. 얼마 전 수학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한국계 허준희 교수가 수상하면서 이 분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분필의 이름은 바로 하고로모 분필입니다. 이 분필은 무려 1932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이를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올 만큼 일본에서는 독보적인 분필로 그 명성을 유지해왔었죠. 얼마나 퀄리티가 뛰어난지 분필계의 롤스로이스라며 명품을 차용해 우수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천재 수학자들 사이에서 천사의 눈물로 만들었다느니 이 분필로 쓰면 오답이 나올 수 없다며 극찬을 쏟아내기도 한 그 분필입니다.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는 세계적인 수학 난제를 풀어냈음에도 한없는 분필 사랑을 드러냈고 전 세계 수학자들이 사재기하는 분필이라며 이 제품을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하고로모 분필이 이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2019년 5월 23일 미국 CNN이 운영하는 그레이트 빅스토리라는 유튜브 채널은 왜 세계 최고 수학자들은 분필을 사재기할까라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은 무려 조회수를 2천만 뷰를 넘게 달성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미국 스탠포드대 수학교수인 브라이언 콜레드, 워싱턴대 수학교수인 맥스 리블리치, 전 미국 수학회 회장인 데이비드 아이젠버드, 콜롬비아대 수학교수인 데이비드 베이어까지 그들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닌 분필이었는데요. 추상대 수학과 대수계학에 대단한 족적을 남긴 공로로 2005년 미국 수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아이젠버드 교수는 제가 도쿄대를 처음 방문했을 때 하고로모 분필을 발견했는데 당시 한 일본인 교수가 우리가 미국보다 더 훌륭한 분필을 만든다고 자랑했을 때 분필은 분필이지 뭐라며 가볍게 넘겼습니다라며 그가 처음 이 분필을 만난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젠버드 외의 모든 수학자는 수학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 분필을 극찬했고 한 교수는 2015년경 이 회사가 망한다는 소문이 돌길래 즉시 가능한 많은 분필을 사모으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 10년치를 모아뒀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약간의 돈을 받고 뒷거래를 하고 있죠라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수학 교수들이 직접 열변을 토해가며 이 하고로모 분필은 확실히 다르다고 주장했죠. 이 분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천재 수학자들이 엄청난 양을 사재기해두는 것일까요? 평생 분필을 만지며 살아오던 그들에게 이 하고로모 분필은 다른 분필들과는 확연한 차이점을 주는 분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살짝만 힘을 줘도 부러지는 것이 분필이고 때로는 칠판이 긁혀 쇳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하고로모의 분필은 잘 부러지지 않고 매우 부드럽게 써지며 거기에 선명하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분필의 경우 석고 분필이라 가루가 많이 나오고 뻑뻑한 느낌이 거슬리지만 하고로모 분필은 탄산칼슘으로 제작되어 공중에 입자가 날리게 되더라도 이것이 무거워 금방 아래로 떨어져 입으로 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는 차별점을 가지는 그런 분필이었죠. 근데 이런 분필이 왜 한국에서만 생산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일본은 이렇게 극찬을 받은 분필을 한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일은 2015년에 시작됩니다. 당시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해당 사업은 처음 창업주부터 해서 그 아들이 물려받았고 뒤를 이어 손자까지 이를 계승하여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3대 사장이었던 손자 와타나베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이 너무 악화되며 공장까지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도 분필을 만드는 다른 업체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분필을 인수할 테니 분필 제조 기술을 알려달라는 문의가 쇄도했다는데요. 와타나베 회장은 아픈 와중에도 인수 의사를 밝혔던 공장을 직접 찾아 방문해본 결과 이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고 합니다. 와타나베 자신은 3대째 브랜드를 유지해오면서 분필 기계를 모두 만져가며 하나하나 애정을 쏟아내며 만들었는데 제안을 해온 사람들에게선 그런 열정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오히려 하고로모의 브랜드 명성에 누가 될까봐 아무에게도 건네주지 않고 폐업을 결정했다고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던 분필의 퀄리티로 유지할지도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자 전 세계 사람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하고로모 분필만을 쓰던 수만 명의 사람들은 이 분필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10년치 분필을 사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폐업 결정이 내려지자 아마존과 같은 판매 사이트에서는 무려 30배가 넘는 가격으로 되파는 사람들도 나타났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 신영석 대표입니다.
신영석 대표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건축역사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미래 대학 교수를 꿈으로 삼았던 인물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안동대와 두원공대에서 시간 강사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에 100만 원 정도밖에 수입이 없었던 터라 입시학원에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영석 대표와 하고로모 분필의 인연은 시작되었죠. 2006년 당시 동료 강사와 함께 일본으로 출장을 온 신영석 대표는 일본의 한 재수학원에서 이 분필을 만난 후 오묘한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통을 구해 한국으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하고로모 분필은 선생님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업 차원에서 한국으로 하고로모 분필을 수입했는데 2015년 와타나베 타카이스 사장이 그를 긴급히 일본으로 호출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분필을 생산할 수 없다는 말에 신 대표는 제가 해보면 어떨까요? 라면서 농담삼아 이야기했지만 와타나베 사장은 진지하게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제조업은 너무 힘들다면서 말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하고로모 분필은 원재료부터 배합 비율까지 너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신영석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분필은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그의 간절한 이야기와 함께 하고로모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자신이 이 브랜드의 명맥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를 들은 와타나베 사장은 감동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는 열의까지 보이며 기계와 원재료 배합 비율 노하우를 전수했죠. 이와 관련해서는 와타나베 사장이 공장 폐쇄 직전 니케이 아시아와 진행한 인터뷰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요. 그는 한국의 한 학원 선생님이 분필을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문을 닫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계를 그에게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하고로모 분필을 만들려면 분필이 잘 쓰여지고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7가지의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배합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공장에서 직접 만든 기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미세한 조정이 필요해 한국을 방문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라고 밝혔죠. 그렇게 모든 일본의 분필업체들이 탐냈던 하고로모 분필은 나고야의 공장에서 한국의 포천 공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도 대당 5천만 원이 넘는 기계를 100만 원에 넘겨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존재했습니다. 하고로모의 공장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분필 제조 기계를 모두 해체한 후 이것을 다시 가져가서 조립해야 하는 매우 힘든 과정들이 존재했고, 자칫 잘못했다간 분필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신영석 대표는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죠. 결국 하고로모는 현재 생산국이 한국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그 덕분에 노벨상에 버금간다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희 교수도 수학자는 분필과 칠판을 사랑하는 최후의 사람들, 하고로모 분필은 전 세계 수학자들이 사재기하는 분필이라며 아직까지 그 퀄리티를 인정했죠. 일본이 버린 일본의 브랜드가 한국인에 의해 다시금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하고로모 분필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잇고 더더욱 승승장구하길 기원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